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7일. 이재명 최후의 날, D-7. 음, 어, 이 뭡니까, 저기, 언론, 예, 그렇죠. 뭐, 그냥, 뭐, 언론이라고 쳐주죠. 뭐, 그냥. 끊임없이 뭡니까, 뭐, 경호처에 뭐가 뭐 분란이 생겼다. 뭐, 뭐, 체포하러 간다. 뭐, 계속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참 그걸 보면서 야, 참 이 뭐라고 합니까? 그 보통 이제 아가리 파이터라고 하죠. 아가리 파이터. 주둥이로만 나불대는 것들. 지금 딱 이 빨갱이 새끼들 하는 짓이 딱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1차 실패했고 2차 그래 뭐 발부받았는데 내용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벌써 보자. 어,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돼 가지 않습니까? 6일까지였고 7일날 다시 재발부 받은 걸로 받았던가 그랬으니까 계속 체포 얘기만 하다가 결국 또 일주일이 흘렀잖아요. 결국엔 이게 뭐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지금 지지율이 50%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새끼가 체포하러 가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여러분? 못 나선다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얘들은 계속 그냥 곧 체포한다, 체포. 그냥 겁먹은 개가 그냥 더 짖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거는 뭐 저는 2번을 원합니다. 2번을. 아, 윤통도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총살은 너무 쉽잖아. 그 새끼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감옥에서 수감을 시키면은 세금이 들어가니까 좀 아깝습니다만은 아니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재판 받아가지고 뭐 징역 130년 뭐 150년 나와가지고 관타나모에다가 수감시켜 놓고 거기에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15명인가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뭐 그냥 관타나모를 갖다가 폐쇄하는 어떤 분위기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트럼프 형은 관타나모를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 트럼프 형이 관타나모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거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미국에 반하는 짓거리를 한 놈들을 죄다 불러 잡아다가 관타나모에다 다 수감시킬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재명이까지 이제 딱 재명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딱 관타나모에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흑형들 덩치가 산만한 흑형들 또 뭐 저 아랍 애들도 덩치 좀 크잖아요. 그런 놈들 사이에서 어차피 공짜 좋아하니까 앞으로 뒤로 매일 밤마다 앞으로 뒤로 뭐 그냥 공짜로 즐기는 거죠. 아,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 뭐라고 합니까? 희열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살시키면 안 돼요. 그냥 미국에다 그냥 인도하면 돼. 물론 이제 이재명뿐만 아니고 그 밑에 똘마니들 다 민주당에 있는 새끼들 대부분 다 어차피 뭐 지금 다 그러고 있으니까 저 탄핵 찬성한 놈들 전부 다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미국에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재판받고 관타나모에 수감시키고 거기에서 평생을 보내야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래 뭐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검찰이 제가 그래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윤통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다른데 그러니까 2002년도인가 잠깐 검찰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1년 정도 했다고 들었는데 그 1년도 하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때려치고 나와서 다시 검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어디 좀 이제 이 돈 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돈 많은데 쟤 좀 이제 그 이제 형량을 좀 줄여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윤통이 씨발 그 얘기를 듣고 에이 씨발 그냥 닥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죄를 지었으면 씨발 지은 죄만큼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씨발 돈 많다는 걸로 돈 줄 테니까 죄를 좀 감해달라. 이러니까 윤통이 씨발 열받아가지고 아이 씨발 나 변호사 안 해. 씨발 다시 검사할래 해가지고 왔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거기다가 그래 윤통이 총장까지 했잖아. 총장까지. 그러면 이 새끼들은 윤통에 대해서 좀 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새끼들이 아니 지금 시무정입니까? 그 뭐 검사총장? 아니 이 새끼들 미친 새끼지 이게. 그렇게 자기도 그래 어쨌든 뭐 지금 총장 됐으니까 최소한 자기도 한 25년 검찰에서 못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윤통을 지금 거리에서 제법 오랫동안 봐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통을 몰라. 나 진짜 씨발 대가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대가리도 나쁘고 눈치. 근데 이런 대가리 나쁘고 눈치 없는 새끼들이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참 궁금해요. 여보세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수사 착수. 에휴 씨부랄. 생긴 것도 이 얼굴에 그 뭡니까 용심이 막 득지 붙어가지고 아우 씨부랄. 여보시면 어이씨 이 정부의 서울시 의원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의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기의 유력 업무방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가운데 이 재판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선 재판관 고발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적법 절차는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재판관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니까. 7일 남아서 야 헌법재판소 니들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일주일 남았는데 빨리 각하시켜 이 새끼들아. 이것도 뒤지려고 진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씨발 그래 대충 심리 진행하다가 여론이 좀 더 비등해지면 탄핵 윤통 지지율이 뭐 50% 뚫고 지나가면 얼렁뚱땅 그냥 기각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뒤진다니까 이 새끼들아. 각하시켜.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각하시키라고 병신 새끼들아. 뒤지기 싫으면. 그래야 니들이 최소한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근데 뭐 심리 한 달 쉬고 뭐 불러다가 변론기일 정하고 그걸 몇 번 하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에이씨 기각 갈 것 같은데 분위기상
죽는다니까, 이 새끼들아. 에휴, 무식한 새끼들. 눈치도 더럽게 없는 새끼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더러운 이 문재인이 그 쓰레기 새끼가 싸질러 놓은 이런 똥덩어리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런 더러운 조직인데 이런 조직들을 다 혁파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뭐 이런 조직, 뭐 법원도 거의 뭐 절반 이상 날려가야 되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날라가야 되고 뭐 국정원도 말할 거 없고 제대로 남아가는 조직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 조직을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 윤통이 지금 원하는 거는 윤통이 이 빨갱이 새끼들은 모조리 다 척결하고 시스템을 새로 까는 것까지 태종이 그러했듯이. 그런데 이 빨갱이들 척결하는 것까지만 만약에 하고 나서 다른 누군가가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오는 누군가가 시스템을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김문수가 깔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오세훈이가? 홍준표가? 원희룡이가? 누가 시스템을 새로 깔 건데 판을 새로 짜야 되는데 그래 누가 판을 새로 짤 거냐고. 그런 능력이 있는 놈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윤통의 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냥 종신집권 뭐 윤통이 가만있어 보자. 올해 60년생이니까 64이잖아요. 뭐 그러면 한 20년은 더 할 수 있겠네. 뭐 20년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네. 20년 정도 더 하고 뭐 해도 되긴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고요.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 그리고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다 박탈시키고 오로지 입법 활동만 하는 걸로. 그리고 뭐 무보수 봉사직으로까지는 무리가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그 특권들 다 없애고 뭐 한 달에 뭐 솔직히 한 500만 줘도 되잖아. 500만 줘도 되고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 지금처럼 나대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고 한 거지. 뭐 입법 활동만 할 것 같으면 뭐 특별하게 크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돈 만드는 일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뭐 아마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려면 윤통이 다시 임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4년 중임제로. 그렇게 할 거예요. 윤통이 임기 초반부터 계속 그 도어스태핑 하면서 그런 그 의지를 좀 몇 번 내비쳤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영상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제서야 정신이 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일찍 알아챘어야 되는데 지지율이 40%로 올라가니까 이제 이 검찰총장 이 새끼가 정신이 화들짝 든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윤통을 갖다가 옆에서 지켜봐 왔을 건데도 불구하고 윤통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것도 나댔기 때문에 그 나댄 대가는 충분히 치러야죠.
뭐 윤통이 뭐 어디 뭐 자기한테 뭐 아부한다고 뭐 저기 기호해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거의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윤통은 그게 아니었다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윤통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했던, 유세를 다니면서 했던 얘기들,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들, 곰곰이 지금에 와서 다시 곱씹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한다면 윤통이 뭐 조국, 추미애 때문에 재수 좋게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2, 3년 동안의 어떤 저 상황 때문에 우연찮게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같은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애도 아니고 인생을 씨발 수십 년 살았으니 그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정말 2019년에 검찰총장 되고 나서 조국 수사하고 하면서 추미애하고의 갈등,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박범계하고의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재수 좋게 대통령이 됐다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닭대가리냐고, 씨발아. 어? 그렇게 우연찮게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이런 판이 벌어지는 게 이해가 되냐고. 그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요즘에 그래 유튜브나 보면서 댓글 올라가는 거 보면 뭐 최상목이 얘기하고 뭐 한 거 얘기하고 하면서 뭐 윤통이 정말 뭐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사람 보는 눈이 없는데 씨발 단 한 번의 기회를 딱 잡고 대통령까지 올라와. 아니 씨발 그건 말이라고 지금 윤통 보고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말하는 니들이 씨발 사람 보는 눈이 좆도 없는 거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정신. 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는데 씨발 단 한 번의 기회를 딱 차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고. 사람 보는 눈이 없는데 씨발 그래 검찰총장을 어떻게 하냐고. 너무도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문재인의 어떤 성격, 그 외에 이제 빨갱이들의 전체적인 성향들을 너무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고 검찰총장까지 단숨에 올라갔던 거라고. 그리고 그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걸로 해가지고 대통령 바로 또 단숨에 대통령까지 된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2018년 봄에, 2018년 한 4월쯤에 저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다고. 그게 왜겠어요? 그게 왜겠냐고, 왜겠냐고. 내가 뭐 신기가 있어서 그래요? 안지라니까. 그 이제서야 검찰총장이 이제 정신 차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윤통 돌아오는 게 확실하다고 판단이 든 거죠,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막 헌법재판관 수사하고 또 뭐 또 누굽니까? 오동훈 국수장 내란 및 수사 착수.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모셔왔던 그 보스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된 자기들의 오래된 보스를 갖다가 쳐내려고 이 깝치고 이런 정신 나간 새끼들이 이거.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윤통이 빠지니까 검찰도 이리 완전 개쓰레기 되잖아.
이런 국가 시스템, 이 정도의 그 허약한 시스템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시스템을 제대로 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윤통이 계속 집권해야 된다니까. 그 이런 여론을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요. 뭐 김문수가 차기 대권 주자, 아직도 홍준표 뭐 오세훈이 뭐 황교안이, 아유 씨발 진짜, 아유 그런 씨발 사람 보는 그런 눈가리로 무슨, 아유. 그냥 제가 그 30년 전에, 30년 넘었지 이제, 제대한 게 벌써 31년 됐으니까. 종로경찰서에서 복무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경으로. 노태우 말년, 김영삼 1년차 때까지. 그때 제가 청와대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그 청와대 외곽 경비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김영삼이나 저기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얘기했듯이 제가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청와대가 개방돼 있습니다만은 90년대 초반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근무한다는 그 특권으로 청와대를 2번인가 들어가 봤어요. 녹지원에다 가보고 영빈관에다 가보고. 그걸 보면서 삐까뻔쩍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대통령이 한 번씩 행차할 때마다 그걸 그 당시에 그 어머라고 하죠. 경찰 200근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행차하면 일단 차가 한, 대통령 경호 차량부터 해서 막 이 차량이 한 15대가 따라붙어요. 공식적인 이제 행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작은 행차 같으면 뭐 한 17대 뭐 이런 식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서, 야, 그 대통령 할 만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다 거기에 취해서 대통령 하려고 했던 거예요. 특히 김영삼 때부터 박근혜까지, 문재인까지. 아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적어도 전두환 대통령만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 김영삼이 또 빨갱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할게요. 왜냐면은 김영삼은 그 1960년에 그제의 그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 김영삼의 어머니가 공비에 총을 맞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김대중과는 다르게 빨갱이 프레임에는 절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김영삼이가 빨갱이였다는 그 부분은 제가 일단은 취소를 하고, 근데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심했던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김영삼이가 데리고 왔던 놈들이 누굽니까? 노무현이, 홍준표, 김무성이 대표적으로. 김영삼이가 데리고 온 애가 노무현, 김무성, 홍준표, 이 3명이거든요. 이 단나라 말아먹은 새끼들이잖아.
분명한 거는 노태우 대통령까지 때까지만 해도 나라는 계속 발전을 했습니다. 그게 뭐 외부 요인이고 그 다 떠나서. 근데 김영삼 때부터 이 나라는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으로 내리막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의 그 이루어놓은 성과를 김영삼 때부터 끊임없이 까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솔직히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뭐 그냥 뭐 그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뭔가를 이룩해냈던 건 솔직히 아니죠.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다져놓은 기초에 편성해서 하여튼 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김영삼 때부터 문재인까지의 그런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도자였던 거는 맞아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그리고 특히 김영삼이 김대중이 이 두 쓰레기 새끼들은 그냥 대통령병에 걸린 개새끼들이에요. 개새끼들.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김영삼이가 지가 죽지 않으려고 당시에 97년도에 이해창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불행의 씨앗이라고 해야 될까? 그때 뿌려졌던 거죠. 이해창이가 되면 지를 잡아 죽일 것 같으니까 저기 누굽니까 이인재를 부추겨가지고 야 니 탈당해라 그래가지고 출마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인재가 한 600만 표 가져갔죠? 지금 많은 표를 가져갔을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과 이해창은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인재가 탈당을 해가지고 출마를 안 했으면 이해창이가 됐다는 얘기죠. 물론 저도 들었는데 이제 이해창이도 그렇게 뭐 아주 뭐 대단하거나 이런 사람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엘리트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반감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국가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뭐 이해창 같은 엘리트가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물론 마인드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트 의식이 있는 데다가 엘리트 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결벽 정도 동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같은 온 천지가 빨갱이 세상까지는 절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분명한 거는 지금 이렇게 빨갱이 천지가 된 이유가 김대중이가 민노총, 정교조 이런 빨갱이 새끼들을 갖다가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그리고 여가부를 만들면서 페미년들을 갖다가 또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25년이 지나면서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동원리 같은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 이렇게 설치고 있는 거고. 아무튼 검찰이 뭐 좀 늦긴 했습니다만 일단 정신을 좀 차린 건 맞아요. 나중에 일단은 뒤질 새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어제 그래 어제가 아니고 하여튼 KBS에서 탄핵 찬반 집회 보도 오류 이 보시면 이 탄핵 반대 집회하고 찬성 집회하고 자막이 거꾸로 달렸죠. 야, 참 이런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유튜브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의가 빗발치니까 KBS도 어쩔 수 없이 메인 뉴스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거죠. 아유, 쓰레기 새끼들. 그나마 KBS는 사과를 하는데 MBC나 JTBC 같은 경우는 사과 자체를 안 하죠. 뭐 그래봐야 뭐 뒤지는 시간이 더 빨라지고 더 짧아진다는 거 말고는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박신희 이 새끼가 또 뭐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하면서 뭐 비교를 든 게 음주 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아니 우리가 카카오톡 하는 거하고 아니 우리가 카카오톡 하는 게 술 먹고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음주 운전은 범죄입니다, 범죄. 근데 우리가 카카오톡 하는 게 범죄예요, 여러분. 음주운전이 안 걸리면 물론 처벌은 안 받습니다만은 사고가 안 나고 명백하게 이거는 범죄잖아요, 범죄. 근데 우리가 카톡으로 뭐 대화 주고 받는 게 이재명 개새끼, 이재명 총살 이렇게 보내는 게 이거 범죄 저지르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 해보세요. 허위사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지들이 허위사실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결정 짓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미친 새끼들이 다 있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지들이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무런 어떤 그 필터링도 거치지 않고 언론이나 새끼들이 그냥 막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지면에다 그냥 써. 아니 진짜 제대로 된 기자라면 얘기를 해줘. 야 씨발 음주 단속, 음주 운전하는 거하고 카카오톡에다가 글 올리는 거하고 이걸 같이 비교하냐? 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잖아. 이것들이 기자예요, 여러분. 어젠가도 제가 그랬죠. 아, 어제가 아니고, 어제는 제가 안 했으니까. 그제, 그, 뭐야, 미국의 누군가가 뭡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누군가가 윤통 개헌 발령한 거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잘못됐다. 이거를 갖다가 제목에다가 그렇게 딱 붙였잖아요. 부정적으로. 한미동맹 흔들? 그리고 그냥 단정적으로 적으면 나중에 뒤질 것 같으니까 물음표. 아유, 쓰리 같은 년들. 제가 기사 읽어드렸잖아요. 기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한 표현은 그 계엄령을 발표하는 거 보고 쇼킹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건 생각했다예요.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생각했다고. 근데 분명히 그 뒤에 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한국 돌아간 상황 보니까 그런 말 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뒷얘기는 쏙 빼고 그리고 인용을 할 때도
충격을 받고 잘못됐다 까지만 얘기를 하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 지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여론을 왜곡, 조작,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윤통이 유세 다니면서 했던 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만 이끌어가면 금방 선진국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이, 저 빨갱이 새끼들이 여론을 왜곡, 조작, 선동해가지고 나라를 지금 이꼴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분명히 윤통이 그랬어요. 그래서 윤통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언론이 어떻게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얼렁뚱땅 어쩌다 재수 좋게 대통령이 된 게 되었는데 이렇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걸 한번 묻겠다. 우리가 음주 단속을 하지 않나? 그러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은 국민 그러면 일상생활 금연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요 앵커가 질문을 해서 이렇게 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가지고 대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비교 대상이 되냐고 물어봐야 되잖아. 이게 정상적인 그 진행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잖아. 왜 제가 그래도 쩔보들 끊임없이 연기만 피우는 중. 보세요. 윤 체포 충돌 우려에 공수처 경찰 압박 회유 강원 양면 전략 최 국가기관 충돌 헌정사 상스라 윤 체포영장의 반복 메시지 윤측 첫 변론 앞 입단 메시지 체포 시도 반발 헌재 출석 강조 공수처 국방부 경찰 체포 협조하라 처벌 배상 경고 경찰 경호처 무력 사용 시 적극 조치 유혈 사태 유도 우려 경찰 1차 체포 지시 동원 일반 병사 입건 가능성 낮아 속보 국방부 검찰단 이거는 그래 저도 이거 항명무죄 나왔다는 거 보고 저도 충격을 좀 받았는데 이 쓰레기들 경찰청장 직무대행 백골단 여의원 집행방해 체포 시사 그 보세요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 요 언론이나 새끼들이 계속 주둥이에 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뒷구녕으로 흘러나온 얘기는 경찰 내부망이 지금 끊임없이 지금 야씨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이거 불법적인 일에 왜 동원이 돼야 되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요 윤통 지지율이 지금 만약에 뭐 10% 아니 많이도 10%한 초반 정도까지만 계속 유지가 돼서도 아마 아무런 그리낌 없이 다 내가 가게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분명히 10% 중반대였는데 계속 오르고 해가지고 지금 40% 지금 여론조사기관 한 17군데에서 지금 40%가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40%는 40%는 확실히 넘었다는 건 얘기예요. 아니, 아까 어딥니까? 지난주인가 처음으로 윤통 지지율이 40% 넘었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고발하겠다고 해가지고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인가? 거기서 그래, 오늘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지랄을 하길래 질문 방식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46%만 나오네, 씨부랄. 뭐야, 이거? 그리고 한국 여론조사평판연구소인가 거기서도 거의 조롱하듯이, 야, 씨발라마 바꿨는데, 개새끼야. 46% 나오네, 씨발라마. 뭐, 씨발, 어쩌라고. 이러고, 이 형국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다? 정말 제대로 조사하면 지금 50% 거의 뚫을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로 들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통은 지금 조금 시기를 아직은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통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것들이 계속 막 찍고 까부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윤통을 한 2번인가 3번인가 의심을 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의심했던 게 언제였냐면, 그러니까 검찰총장 되고 나서 바로 조국 수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초반에는 쟤들이 이제 그래 검찰총장이 아마 드는 흉내를 내다가 별거 없네 하고 덮을 거라고 했었어요, 얘들이 처음에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이래 하면서, 아니 뭐야 이거, 뭐 정경심의를 갖다 기소를 하고 막 이래 하니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압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년을 갔거든요. 1년을. 윤통이 어떤 반응도 없이 그냥 출퇴근하고 밥 먹으러 다니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원석이 뭡니까 구름다리라고 해야 되나? 거의 매일 그냥 어떤 특별한 메시지도 안 내고 그냥 출퇴근만 하면서 막 이런 모습으로 1년을 보냈어요. 1년을. 근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무 깝깝했어요 그때. 그랬는데 1년 지나고 2020년 10월 1일인지 2일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판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제가 한번 의심했죠. 이준석이 빨리 안 쳐내고 뭐하지. 근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준석이 쳐냈으면은 역풍이 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 당시에. 어차피 언론이라는 것들 자체가 이제 다 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윤통을 그렇게 2번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절대 반응을 안 하는구나. 주변에서는 뭐 하라고 해도, 아니 지금도 보세요. 취임하고부터 뭡니까, 네 마누라 장녀야 씨발 하는데도 단 이런 방구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청담동 가가지고 술 처먹고 막 했다, 노래 부르고 했다, 또 뭐 했다 온갖 모략질에다가 온갖 흠집을 내고 막 온갖 모욕을 다 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응 안 하잖아요. 왜 반응 안 하냐? 윤통은 목적이 그게 대통령이 되는 게 그냥 대통령이란 자리가 목적이 아니었거든. 자기는 대통령이 되어서 반드시 뭔가 해내야 될 게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문재인이 같이 대통령 자리에 한번 올라봐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방금 말씀드린 걔들은 대통령이 한번 돼가지고 한번 거들먹거려 보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윤통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수단으로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한번 갈아엎어 보겠다. 지난 80년 동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도 못했던 이 빨갱이 새끼들을 완벽하게 다 도륙을 내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환골탈태를 시키겠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이 계산놈들이 다 이제 달라붙어서 눈물을 뜯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 뜯으면 얘들이 지금 생각하기는 이 정도 물어 뜯었으면 지칠 때가 됐는데 왜 안 지치지? 8년 전을 되돌아봐도 박근혜 때를 생각해보면 좀 물어 뜯으니까 그냥 막 아삭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아니 씨발 그때보다 지금 몇십 배 몇백 배의 화력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 뜯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해요. 왜 꿈쩍을 안 하겠어요? 윤통한테는 대통령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만약에 대통령 자리가 중요했으면 벌써 무너졌지. 대통령이란 그 직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한번 올라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벌써 무너졌어요. 근데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고? 윤통은 이 대통령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물러뜯어도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 이 빨갱이 새끼들 80년 동안 이 나라를 좀먹어왔던 이 빨갱이 새끼들을 모조리 돌리고 내고 해양 세력과 함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꼽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목적의식 하나. 그게 있으니까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를 물어뜯든 이 김건희 여사를 물어뜯든 네 마누라 씨발 그래 장녀다 씨발놈아 하면서 그렇게 지랄을 해도 눈도 끔찍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이렇게 해도 끔찍을 안 하니까 그 보통 선무방송이라고 하잖아요. 적진을 기란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금 하는 짓이 딱 그거잖아 지금. 야 너희들 체포할 거다. 체포할 거다. 경호처가 지휘체계가 약화되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몰락질을 하는 거죠. 근데 안 통하잖아. 마지막으로 남았던 자기들 줄까지 지금 날아갔잖아요. 그 끊임없이 이렇게 연기만 피우면서 처벌을 할 거다 처벌을 할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씨발 동원해야 돼. 경찰 지금 쪽에서는 지금 야 씨발 우리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냐고. 지지율이 씨발 지금 45%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씨발 다 역직돼 가지고 다 자손 만대로 씨발 그래 낙인 찍혀 가지고 살아야 될 건데 어느 누가 나서 가지고 내가 하겠냐고요 여러분. 게임은 끝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이 새끼들도 지금 정신 차리고 어차피 게임 끝났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각하시키고 우리라도 보신을 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제 그게 보신을 해가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지. 한번 해봐봐. 언제까지 가나 한번 해봐봐 그래. 그리고 권성동이 뭐 물론 뭐 큰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천지분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세요. 오늘 나온 거잖아. 아니 지지율이 지금 윤통 지지율이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왜 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얘들은. 그 빨갱이 새끼들이 원래 그러니까 그다 두고 지금 국힘의 대부분의 탄핵을 찬성했던 새끼들이야 자기 이제 빨갱이 쪽이고 아니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이 생각의 수준이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대로 된 국힘 의원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헌은 정당했다. 저 빨갱이 새끼들 하는 거 봐라.
계엄이 아니었으면 쟤네들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겠냐. 그러면 만약에 이 사태가 수습이 되고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정말 진정하게 국민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엄을 발동해서 저 빨갱이 새끼들을 완벽하게 돌입을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유 벌리 새끼들. 그리고 뭐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더 추가된 건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들 딱 느끼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네이버 다음 뉴스 장사 못하게 개정해가지고 구글처럼 그냥 텍스트 박스만 하나 딱 검색 박스만 하나 딱 올려놓고 백지로 그냥 딱 놓고 기사를 보고 싶으면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서 기사를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만약에 지금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고 치면 아예 그냥 댓글을 못 달게 댓글을 막든지. 아니 제가 보니까 그래 연예하고 그 스포츠 쪽은 댓글을 못 달게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왜 정치 쪽은 댓글을 그렇게 막 그냥 허용을 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지금 정치 쪽을 다 막아놓고 뭐 윤핵이나 스포츠 계 쪽에 댓글을 그냥 다는 걸로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굳이 구글처럼 그렇게까지 안 할 거면 지금 현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방향이라면 아예 뉴스 댓글을 차단시키는 거죠. 차단을.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방금도 다 얘기했던 거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참 제가 잘 쓴 것 같아요. 편안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